right now.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경영을 다시 보다 허경영 리뷰의 홍조경 팀장입니다. 요즘 장마가 기승이고 동시에 또 무더위가 워낙 기승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름 잘 지내고 계신지. 네, 저는 여기 성산성지 우명지 하늘궁 옆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텔 일하고 영상 일도 하면서요. 최근에 들어서 되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안타깝고 또 무서운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신림동에서 대낮에 한 남성이 칼을 들고서 길을 지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칼로 이제 해코지를 하다가 한 명은 결국 사망하게 됐고 3명은 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 뉴스 봤을 때 되게 이게 차라리 원한 관계여라 아니면 차라리 외국인이 한 짓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이웃의 정상적인 한국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처음에 좀 믿기도 싫었고 믿기 힘들었는데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분이 외국에서 생활하던 분도 아니고 그냥 한국인인데 이제 약간의 피해의식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정신적인 피해, 사람들에게 받았던 어떤 그런 모욕과 수치심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이제 젊은 남성들에 대한 혐오로 그것이 이어지게 됐고,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지나가던 행인들을 이제 막 해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고서 이제 남성들이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거를 이제 구매를 많이 하고 세상이 흉흉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와중인 걸로 보여요. 또 그 전에는 이 정유정이라는 이 사람이 그냥 똑같이 어떤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이라거나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도 아닌데 자기 딸을 가외시킨다는 거짓말로 정체 모를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서 그 시체를 유기하다가 그 이제 시체가 발견되어 가지고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에 가지고 있는 불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과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또 다양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이게 특정 대상이 아닌 무차별적인 사람들,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뉴스에서 보다 보면은 이런 사건들은 워낙 많이 다뤄지고 이런 특히나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사건들은 연일 보도가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어떤 것이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해결책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보도가 다뤄지는 매체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이런 사회에 이런 범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맨날 보는 것이 뉴스에서 그냥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다 라는 것만 듣고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날까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어떤 기발한 방법 같은 거는 참 듣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망은 없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건, 사고들만 계속 귀에 들리게 되고 그럼 또 사회에 대해서 우리도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계속 그렇게 사회는 점점 더 타락해지고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사회 현상들을 타파하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허경영 총재님이 필요하다. 신인 허경영 총재님의 등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등장이 되시면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또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바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과거부터 공약하셨던 생일 케이크 지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3.3 공약 중에 그런 게 있죠. 생일을 맞은 국민들에게 생일 케이크 지급하고 금일봉 10만원 주겠다. 생일 선물도 주겠다.
대통령의 편지도 보내주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대단하다, 이거 정말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지지자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또 그걸 한번 또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TV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궁금해 본자, 국민들의 생일 케이크 대통령이 챙기겠다는 허경영. 보실게요.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신 후에 자기 생일날 다가오기 전에 케이크하고 생일 선물 금일봉과 생일 축하금을 배달해 주시잖아요. 자기가 생일 선물을 받고 싶은 거 있으면 국가에 요청하거나 신청하거나 예약할 수 있으며, 일반 케이크나 떡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각 종류 케이크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거는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원체 생일이 하루에 30만 명씩 돌아와요.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 그러면 하루에 5천만 명이니까 생일이 30만 명 이상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30만 명을 어떻게 떡을 주냐면은, 저 케이크를 주냐면은, 각 도마다 그 케이크 협회가 있겠죠. 거기서 각 담당을 해. 어느 기업체 하나가 독점을 하면은 그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제빵업자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대통령 되면 제빵업자들이 재밌는 게 의무적으로 케이크가 나가. 집집마다. 그 떡이 나갈 수도 있고 케이크가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각 지역 담당들이, 그 명단이 구청에서 와. 그러면 그 각 지역에, 부산시면 부산시 몇백만 명, 대전시면 대전시,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그 지역을 탁탁탁 관할하는, 거기에서 케이크와 그걸 그 생일 날짜별로 명단을 가지고 배달해야 돼. 주소지로 배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케이크를 줄 때 이미 그 사람들의 물건을 주문받아서 바꿔주는 건 어려워. 무슨지 알겠죠?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단 나이가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선물이 달라. 알겠죠? 또 여름과 겨울의 선물이 달라. 알겠죠? 겨울에는 장갑을, 대통령 마크가 찍힌 장갑, 허경영 사인이 된 장갑이 나가. 목도리에 허경영 사인이 된 게 나가. 모자에, 털모자에 허경영 사인이 된 게 나가. 그냥 다양한 선물이 나가는데, 사람마다 일률적은 아니야. 나이에 따라서 선물이 바뀌어. 괜찮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소비가 많아져. 무슨지 알죠?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은 각 지역마다 케이크 납품업자들이 바빠. 각 케이크점마다 그걸 맡아서 해야 돼. 또 제품 만드는 공장들은 선물 생산해내야 돼. 좋아 안 좋아? 맞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영세기업들이 활성화돼요. 그 어떤 사람 혼자서 독점 못하겠다. 많은 영세 상인들이 먹고 살죠. 재밌죠? 그러니까 나는 청와대에서는 예산만 나가면 되잖아. 그래서 생일 예산이 3조가 들어가. 1조 5천억, 2조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 국민들한테 그 돈이 나감으로써 용기가 생겨 안 생겨? 하루에 30만 명이 카타르시스를 느껴. 대통령한테서 택배가 왔대. 기분 좋아 안 좋아? 그 대통령 보낸 사람이 허경영이야. 잘 들으세요. 금일봉 봉투가 그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어.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그걸 받을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너무 좋죠? 허경영 지지자가 하루에 30만 명씩 늘어나. 받은 사람마다 입이 닳도록 자랑해. 초창기에는. 그래 안 그래요? 이러니까 그 선물만 받는 날은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해.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대통령이 주는 생일 선물 한번 받아보고 주고요.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잠시 봤습니다. 신인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면 전 국민에게 생일을 맞이하며 금일봉이랑 생일 케이크, 거기다가 선물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그 전 국민 5천만 명이라고 할 때, 그러면
케이크가 요즘 대략 한 3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5천만 명에게 5천만 명에게 대략 3만 원짜리의 케이크를 이제 주려면은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5천억이면은 전 국민 5천만 명에게 3만 원짜리 케이크를 줄 수가 있어요. 되게 금액이 생각보다 적지 않으세요, 여러분? 맨날 저희가 듣던 거 막 저출산 예산 40조, 성인지 예산 42조, 뭐 국방부 예산 50조 뭐 이런 거 듣다가 전 국민에게 생일 케이크 1년에 한 번 주는데 드는 비용 1조 5천억이래요. 얼마나 이거 저렴하고 얼마나 이거 되게 가성비가 좋은 거냐고요. 거기다가 뭐 1조 5천억 원에다가 또 뭐 3만 원짜리 3만 원 정도 이제 해당하는 생일 선물 준다고 하면은 요거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한 3조 정도 되겠고, 아니면은 100, 10만 10만 원을 5천만 명에게 지급하게 되면 천만, 백만, 천만 원, 5조입니다. 5조. 그러면은 아까 생일 케이크 1.5조, 생일 선물 1.5조, 3조에다가 이거 금일봉 10만 원 더해서 5조 더하면은 8조면은 대통령이 전 국민의 생일을 챙겨주고 생일 케이크 주고 생일 선물에다가 금일봉까지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 남녀 평등을 위해서 쓴다는 성인지 예산 뭐 36조, 막 42조, 아니면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어딘지 모르게 쓰이는 그런 저출산 예산 50조에 비하면은 정말 적은 금액인데 알고 보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게 5조, 3조 더하면 8조니까 그래서 8조로 얼마든지 이건 정말 실현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렇게 생일 케이크와 생일 선물, 금일봉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된다면은 분명 이 사회를 혐오하고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않는다는 그런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이런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물론 아예 없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상당 부분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 나라의 최고 권위자가 자기 생일을 챙겨주고 생일을 축하해주고 고맙다는 뜻을 전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생명들도 이렇게 생일 케이크, 생일 선물, 대통령의 금일봉을 나가게 된다면은 정말 그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되고,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충성심을 가지게 되고 저절로 애국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이 좌우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가 완전 극단을 달리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고, 우파의 대통령이 되면 좌파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를 갈면서 언제 저거 잡아내나 이런 쟤 어떻게 뭘 잘못하는지만 보려고 하고, 또 뭐 좌파가 잡으면 우파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정말 민생과는 상관없는 정말 이념 싸움밖에 안 되는 정치판이 지금 몇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의 생일 케이크가 척척척 나가게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한 번에 이제 대통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실행하는 데 드는 금액은 8조 정도면 된다는 것이죠. 그건 넉넉히 잡고서 아마 10조라고 강연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크를 지급하는 공약을 저는 이제 케이크 뉴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죠. 그래서 물가가 폭락하면서 막 그 당시 GNP가 막 40 몇 %가 떨어지고 막 실업자가 막 100만 명이 넘어가고 막 그런 상황이, 이렇게 길거리에 실업자들이 다 나와서 일자리를 찾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가는 계속 폭락하고 있고 소비가 늘기는커녕 줄어들면서 실업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는데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냐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되었던 루즈벨트는 각 전문가들을 불러놓고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온 대책이
뉴딜 산업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리가 없고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버니까 소비가 안 일어나고 소비가 없으니까 물가는 계속 폭락하고 공장은 안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듭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대규모 건설 공사, 뭐 고속도로를 넓힌다든지 뭐 항만을 건설한다든지 뭐 병원을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일을 시켜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정부가 이제 임금을 지급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런 실업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그때 경제 대공황을 이제 벗어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당시 뉴딜 산업이 대공황에 빠졌던 미국을 살린다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케이크 역시도 이건 굉장한 뉴딜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각 지역에 제빵 하시는 분들, 제과점에서 이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케이크가 필요로 하게 되냐고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케이크를 제작하는 사람 필요하고 뭐 케이크를 또 뭐 포장하는 생일을 맞은 당사자에게 전달해주는 운송 서비스까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수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아진다고 봐야겠죠. 생일 케이크 하나만 가지고도요. 거기다가 또 생일 선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중국에서 제품 만들 거 아니잖아요. 국내에 있는 괜찮은 공장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좋은 품질의 값싸고 좋은 품질의 생일 선물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지급을 할 거고, 그러면 그만큼 각 지역 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 아니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공장주들에게 케이크 뉴딜로 인해서 정부의 돈이 흘러가게 되면서 그들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안정적인 수요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투자를 늘릴 수가 있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케이크 뉴딜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농민의 경제를 살릴 수도 있죠. 뭐 이 케이크에 들어가는 밀가루를 뭐 우리나라가 생산한 밀가루를 쓴다든지 아니면 떡 케이크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쌀을 이제 써가지고 떡 케이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뭐 거기 들어가는 우유나 계란이나 뭐 생크림 같은 것도 이제 뭐 국내에서 생산된 이런 좋은 재료의 것들을 쓰다 보면은 또 그 농민의 경제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케이크 하나 지급하는 거 정말 큰 금액이 드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책이 예를 들어서 유럽, 복지가 우선시되고 있는 이런 유럽이나 서양의 선진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이런 공약을 주장을 했더라면 제가 볼 때 이거 아마 바로 받아들여져서 바로 시행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시행이 돼서 정말 이렇게 정책이 현실화되면은 모든 국민이 그 국가 지도자에게 엄청난 찬사와 감사함과 고마움을 가지고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공약을 정말 33가지나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내놨지만 아직 이 대한민국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울타리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국민들이 이걸 알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해놨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보석 같고 뛰어난 정말 그 긍정적이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약인지를 국민들이 아직은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보던 영상 조금 더 마저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전 세계 유일무이라고 나오네요. 전 세계 유일무이, 전 국민의 생일을 챙기겠다는 허경영의 천재적인 발상. 정말 천재적이면서 이건 다 국민들을 위하고 아끼는 따뜻한 그런 마음,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그래서 막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우리 그렇게 열광하지만 이 케이크 지급 공약에도 정말 허경영 총재님의 어마어마한 그 애민 사상이 녹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는 객지에서 뭐 공장을 한 30군데 다니고 또 뭐 이렇게 무섬을 살고 이러니까 내 생일상을 받아본 적은 없잖아. 그게 되게 마음 아파서.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꼭 주겠다.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그래서 국민들이 감동받았어요. 그걸 받으면 용기가 생긴다. 제가 허우보니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하고 이런 공약을 주장하는 건 허경영 총재님이 전 세계 유일무이하다. 그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래서 우리 케이크 원정대가 나중에 만들어지겠죠. 각 지역마다 케이크 배달하는 게 또 원정대가 배달의 기수들이 생겨. 그래서 막 케이크를 빨리빨리 그 생일집이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막 케이크를 배달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케이크는 택배 회사를 통해서 배달하기에는 케이크가 던져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케이크는 특별 배달 부대가 편성돼서 배달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택배입니다 하고 케이크를 턱 집어 던지고 이러면 되나? 안 되니까 각 지역의 제빵 공장에서 만든 게 그 지역에서 배달이 막 주소대로 평평평평 하고 배달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상상만 해봐도 기분 좋죠? 그래서 우리 국민은 신명을 좋아하는 국민이야. 신명이 나야 뭘 해요. 신명이 나면 잠도 안 자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여러분 생일날은 케이크하고 금일봉하고 선물 받고 결혼식 때는 3억 맞죠? 결혼식은 3억 받고 부모님 돌아가면 1,000만 원 현금이 배달되면서 조화가 와. 대통령의 조화가 와요. 그게 영락 없이 초상집에 딱 도착해. 병원에 도착해. 좋죠? 하고 간혼상제 다 해결해 주죠. 그 다음에 애 낳을 때 출산 5천만 원이 탁 배달돼. 조환자요. 쌍둥이면은 1억. 산부인과에서 딱 애 낳았다. 그러면은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애 낳고 출생신고를 해야 그 신고하는 자리에서 돈이 5천만 원이 딱 나와. 재밌죠? 재밌죠? 네, 여기까지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상만 해도 기분 좋고 재밌고 이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실현 가능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의 지도자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충성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그 만연해 있는 우울증, 정신질환 또 사회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세계에서 높은 수준의 자살률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청소년들의 자살률 뭐 다양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타이틀로 하고 있지만 허경영 총재님의 이 케이크 지급 공약만 하나가 시행이 되더라도 정말 이 사회에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우발적인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질 거고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병들어 있는 사회를 치유하고 보다 더 긍정적이고 감사한 쪽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마음을 옮길 수 있는 게 바로 허경영 총재님의 생일 케이크 공약이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허경영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인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허경영 총재님께서 과하게 하셨던 진리 강연 중에 일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감상하면서 오늘 허경영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산골에 나도 이런 데 가서 살고 싶은데 오두막집에 신랑하고 남편하고 아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평화로워. 여기는 염라대왕이 그랬대잖아. 너 죽으면 어디 가고 싶냐니까. 아니 자식하고 오손도손 산속에서 때거리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사는 그 모습을 좀 보내달라고 염라대왕한테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뭐라고 그랬어? 야 그런 대신에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그러잖아. 그래 이렇게 오손도손 사는데 하루는 어떤 거지가 하나 찾아와. 거지가 찾아와서 밥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랑은 나무꾼이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팔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 거지가 안 가고 그 집에서 계속 붙어가 밥을 얻어먹고 안 가네. 그 나무꾼은 나무 팔러 가야 되잖아. 그 자기 마누라 놔두고 가려니 불안하잖아. 근데 이름이 안 가는 거야. 거지가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가
그런데 콘솔을 되게 쳐요. 콘솔을 떵떵 치면서 이 초가집에서 나무꾼 갔다 오고 나면 그때까지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전쟁이 났는지 이쪽에서 전쟁을 한 대장 군인들이 말이야. 말을 타고 이 산으로 오는 거야. 근데 집이 있거든. 딱 가니까 그 여자가 무지무지하게 이뻐요. 절세 미인이야. 그 애를 데리고. 그래 그놈이 그 말 타고 온 두 놈이 이 여자를 그냥 막 시절이 뺏겨가지고 막 강간하려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 거지가 다 언제 꼬고 안 가고 있었으니까 거지가 저쪽에서 뛰쳐와. 지금 그 두 놈을 한 방에 쓰러뜨려. 그래가지고 얘들을 말에다 묶어가지고 살려줘서 돌려보내고 두 번 다시 여기 오지 마라. 여기 내가 항상 지키고 있다. 그러고 나서 가고 나니까 이 거지가 가버려. 거지가 누구게? 이 거지는 이 집의 여자의 얼굴을 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얼굴을 보니까 뭐들 며칠 날 죽을 상이 있다. 그래요. 그 남편 얼굴을 딱 보니까 저거는 저 뭐예요? 호래비 될 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집에 화가 언제 오는지를 딱 아는 거예요. 이 거지가 여기서 민둥민둥하면서 밥 먹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착하니까 봐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이 신랑이 똑똑해가지고 너 인마 내 마누라 있는데 네가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의심이나 하고 의처증이나 있고 이랬으면 이 사람 마누라 살아나 안 살아나?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복은 이 세 사람의 행복은 애기 주고 마누라 주고 남편 미쳐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 여러분 보기에는 그게 거지지만 그게 그 사람 집을 구해주러 온 사람이야. 이게 수천 년간 이 사람들이 살아온 집안이면 뭐래? 어느 순간에 집안이 멸문지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집을 구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 생에 가서 반드시 이 집하고 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자기 자식으로 온 사람을 가만히 보래. 그 뭔가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늘은 하치에 오착 없이 이렇게 만들어.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 같으면 이날 다 망하지. 망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이거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지가 오거나 지나가는 과객 하나도 예사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한테 대접을 잘해주라 그러잖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그래. 재밌죠?